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하고 호주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역 국가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 일본, 인도 같은 쿼드 국가는 물론이고 아세안 국가도 나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있고, 이제 인도태평양이라는 인도태평양 전략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개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다음에 한국과 호주 사이에 그들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한국의 신남방 정책하고 협력이 이미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흔히 생각하기에 한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서도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좀 유보적인 입장 혹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협력은 이미 몇 년 이어져 왔고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협력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협력을 처음 합의한 것은 2019년입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처음 들은 계기는 아마 2017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해서 인도태평양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처음 듣는 이야기고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019년 말에 한국과 미국의 차관보 수준에서 미국의 인태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사이에 협력을 하기로 했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설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는 2020년에 조금 내용이 추가되어서 업데이트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신남방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협력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 5월에 한국 외교부의 아세안 담당 국장과 미국 국무부의 카운터파트 사이에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을 아세안 방면에서 협력하자라는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결과 7개 협력 부분, 즉 백신 보건 협력,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 기후변화 녹색 성장 대응, 아세안의 디지털 전원 협력,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 영내 해양 역량 강화, 청년 인적 교류 같은 7개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같은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라는 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정책 사이의 협력은 조금 더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은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2021년 2월에 한국 외교부와 호주 외교부 사이에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관한 실무작급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협력과 비슷한 5개 부분, 즉 백신과 보건,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 아세안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지원,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라는 그런 몇 개 항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백신과 보건 관련 협력 같은 데서 그 한국, 호주 그리고 아세안 3자 사이에 포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협력은 그 양자 차원에서 꾸준하게 발전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의 협력 외에도 2021년 한 해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 호주, 일본 등이 참여하는 그 텔리스만 세이버
군사훈련에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히 반도체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부분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든지, 또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아태 지역의 7개 국가 차관 협의로 시작된 흔히들 쿼드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20차례 넘는 회의에 꾸준하게 참여하면서 협력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호주 사이에 실질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은 일어나고 있고,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이들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 이렇게 그 호주와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미국,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사이의 협력이라는 것이 뭐 길게는 2019년부터 3년 정도, 짧게는 뭐 2021년 한 해 정도 이어져 왔는데, 관련해서 좀 한계를 보이는 건 첫 번째는 아직까지 이 협력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점은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협력을 꾸준하게 하면은 그에 따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력에서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이 한국 입장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수단으로 미국과 협력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 동맹의 수단으로 신남방 정책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위해서 신남방 정책을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인태 전략과 신남방 정책 협력을 도구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한미 관계를 중심에 놓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 사이에 협력을 추진하는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신남방 정책 사이의 협력을 추구한다라면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위해서 인태 전략을 수단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을 도구로 쓰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교집합을 찾아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관계도 강화하는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구조적인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호주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태 전략이라는 거는 상당히 넓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라는 거는 아세안 인도 방면에 대한 양자 협력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과 호주가 가지고 있는 인태 전략이라는 거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거하고 사이에 협력의 수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공적인 방역, 그 다음에 문화의 힘, 그 다음에 그 경제력, 군사력 차원에서 한국은 모든 부분에서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리고 뭐 웅크타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그 선진국의 범주에 포함되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포함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 그냥 한국이 많이 성장을 했네, 기분 좋네, 그냥 우리의 그 자신감, 자부심 같은 것만 누리고 있어도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걸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따라온다는 점까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그냥 이 지역 안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현실,
그 새로 등장하는 지역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세안과 인도라는 신남방 지역이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매우 좁은 정책을 펴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를 그냥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세안 방면에서 얻어낸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핵심에 두고서 한국도 이제 한국의 커진 사이즈와 국력을 고려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을 만들 때가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새로 등장하는 신정부에서는 좁은 지역에 대한 전략을 벗어나서 인도태평양 전체를 포괄하는 한국의 지역적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